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다 피곤치 아니하고, 이 찬송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대구로 가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것도 보통 어떤 일들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해도 미국의 합참의장, 현재 미국의 합참의장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와 군 지휘관들, 또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6.25 때보다도 더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는 분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또 준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파를 해서 국민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완전히 우리가 뒤통수 맞고 넋놓고 있다가 그냥 끝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맞을 준비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암 환자만 뭐 몇 달 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도 건강하든 젊었든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명예 권세가 다 있어도 이 생명을 주님이 불러가면 오늘이라도 가야 됩니다. 안희환이처럼 저 거짓 사기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광훈 목사님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오늘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안희환처럼 저렇게 사기쳐가지고 금년 말에 하나님이 데려간다, 저거야말로 사기꾼이고, 그놈도 오늘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전쟁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도 하고 또 죽을 준비도 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건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런다고 해서 안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면서, 그러나 오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라. 항상 준비하면서도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지만 또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얼른 들으시라 이거예요. 오늘 또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목회 하실랴, 여기저기 집회 다니실랴, 강의 다니실랴, 본인도 이제 건강도 챙기셔야 할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든든하게 멋진 모습으로 지켜주시는 김병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도 많은 우리 시청해 주시는 애국자들께 감사드리고, 이 밤도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인사 좀 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뭐 그렇다든지 반응을 보여야 뭐 우리도 방송 얼마나 하지. 오늘 10,000명 안 넘을 거요, 넘을 거요. 정말 나 좀 소리 좀 안 지르게 좀 해주시면은 좋겠는데 또 기사를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밤에는 조금만 잔잔해지면은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이 조금 설명이 들어가고 깊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녕 하고 이제 그때부터 자장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고 뭐고 소리 질러서 잠을 깨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팍팍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톤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댓글을 졸지 말고 자꾸 달아야 돼. 반복해서. 그러나 댓글을 달되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여기 방송하는 내용을 자꾸 쓰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집중이 됩니다. 딴 소리를 쓰지 마. 여기 딴 거 쓰는 사람 가서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거들랑.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뭐 기사 하나하나 쓰면은 그 요약해서 단문장으로 5글자 안으로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수많은 기사를 보면서 단문장으로 이렇게 지금 썸네일을 또 올려놨잖아요. 이 썸네일 올려놓은 거 외에 오늘 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썸네일이 올라왔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은 썩었다. 민주당끼리 그런 거요. 이상민은 민주당에서 최고의 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5선인가 그래요. 완전히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썩었고 망했다. 아주 오늘 썩었다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 썸네일을 다뤄놨는데 왜 썩었는지 그 내용 하여튼 그러니까 이 얘기 했잖아. 그럼 여러분도 써. 민주당은 썩었다. 쓰면 되는 거야.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난 의원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저분을 나중에 내가 뭐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을 시키든지 국회의장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내리 5선인데. 네, 내리 5선이요. 내리 5선. 20년. 한 번도 국회의원 그러면 이분을 당대표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러고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써요. 이상민 의원님 잘하십니다. 그렇게 써요. 그럼 민주당이 썩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뭐예요? 곰팡이 났나? 곰팡이나 썩은 거나? 아니 민주당이 썩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럼 뭐냐고. 저분이 민주당 분이 민주당이 썩었다고 하면은 저분들이 국민의힘을 보면은 뭐요? 사망했다고 그래요. 사망. 아이고 나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요. 박인환 위원장 문재인 간첩 70%를 모르고 있다. 자, 요거 국민의 다시 70%. 한번 했습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문재인 간첩이 얼마나 지금도 막 그냥 퍼질나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제 조국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조국이가 뭐 그냥 얼마나 오늘 또 세게 나오는지 저기 강기정은 또 뭐 그냥 목사들 고소를 하질 않나. 아니 얘네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게 나오냐 이거요. 그래서 박인환이가 지금 박인환은 위원장인지 박인환이가 그러면 안 되겠네. 박인환 위원장님은 세상에 국무총리실 직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찰 발전 제도위원장이에요. 보통 분이 경찰 총지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70%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0%가 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를 이제 30%는 몰라 아직도. 자, 그 다음에요. 북한 9.19 합의 정지 강력 응징한다. 자,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또 전방에 가셔서 9.19 군사합의는 효력 정지를 빨리 시키겠다. 또다시 언급을 또 했습니다. 저분은 말이 나오면 바로 해야 돼요. 말해놓고서 막 1년이 가도 아무 소리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국가 세력 응징하겠다. 반국가 세력 그냥 놔두지 않겠다. 저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얘들은 더 준비하고 있거든요.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광 목사님이 매일같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순간도 반국가 세력의 이 종전선언에 대해 쟤들이 멈출 것 같아요? 북한하고 합작하고 목사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NCCK도 북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북한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연맹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가 통합측까지 걸렸잖아요. 통합측까지 걸려들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막음으로써 이제 통합측은 멈칫하긴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이거는 종전선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장만 바뀌었지 방법만 바뀌었지 9.19 군사합의한 거는 종전선언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보니까 9.19 군사합의가 안전핀이라고 그러잖아. 문재인이가 안전핀인데 우리는 볼 때 제일 우리를 아주 저 김정은 입에다가 우리 나라를 먹이를 그냥 넣어주는 건데 9.19 군사합의가 이렇게 달라. 대한민국 안에 사는 분들이 정치인들도 다르고 목회자들도 다르고 국민들도 판단하는 게 너무 극과 극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는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얘기했어요. 강조를. 자, 그래서 강력하게 또 응징하겠다. 그 다음에요. 이재명 살인 협박 예. 총을 쏘겠다. 야, 오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있는데 이분도 이상민하고 비슷하더라니까. 막 개딸들이 이상민 국회의원실 이원욱 쳐들어가 가지고 총 갖고 쏘겠다고 살해 협박까지 했다니까. 이거 이재명 이거 정말 다 썩었어 진짜. 그 현수막까지 내가 다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재명은 뭐 통합을 운운하고 지금 있는데 개딸들은 아니 저렇게 하면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수박들 막 거기다가 이름 다 써놓고 수박을 머리통에다가 얹혀놓고 총을 가지고 저것들 다 쏴 죽이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시라고. 진짜 이거 무서워서 한순간. 그러니까 정진상이고 누가 빨리 불어가지고 이재명을 빨리 깜빵에 집어쳐내야지. 그래서 개딸들이 발광을 떨 때 딱 그냥 긴급 체포해서 이재명 옆에다 다 집어쳐넣어야 말도 못하고 있지. 저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미국 같았으면은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최악의 지금 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또 이거 보세요. 이것들이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니 윤석열 대통령도 잘 경호를 해야 되고 전광훈 목사님 경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왕 같은 애가 전광훈 목사님이 금년 말에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마지막 이영애 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영애 강력 싸움하겠다. 감동 애국자. 자, 우리한테는 감동이지요. 그냥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덮어질 거고 이제
이게 사라질 건데 이영애 최고 여 배우께서 고소를 해버렸어. 아예 직접 고소를 했다니까. 진짜 강력하게. 왜 내가 애국을 했는데 왜 나를 욕하냐. 잘했다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그것도 가짜뉴스를 자꾸 열린 공감 하냐. 그래서 이영애 배우가 직접 오늘 고소장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강력하게 싸울 건 싸우고 고치고 회개하면 뭐 용서하면 되겠지. 그러나 저것들은 회개도 없고 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달았고 더 우리가 무장을 해서 분노가 막 폭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지난번에 이제 평택에 가서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외치는데 싸우는데 얼마나 제가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싸우기 때문에 시달리게 돼 있고 공격 오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이 마귀가 저를 더 누르고 그래서 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광 목사님을 하나님이 다시 보니까 영적인 하늘문이 열리시고 전 목사님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자 미국 합참의장 경고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뜨겁게. 자 신문 딱 한 번 더 보자고요. 미국 합참의장의 경고, 한반도 수일 내에 전쟁 상태 돌입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 지금 현역인데 현역 미국 합참 더군다나 미국 합참의장이 경고를 했다 이거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과거에 경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역 지금 미국의 합참의장이면은요 전 세계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분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니 3달 전에 7월 22일 날 그랬잖아. 2달 전에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김관진 부위원장도 6.25 때보다도 더 지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서 국민의 심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방송에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온 연사들도 마찬가지요. 전광훈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씀 나오는가? 그 말씀 나오면 자유마을 대표나 실행위원장들이나 모든 여기 국민들 연사들이나 거기에 맞는 말을 이렇게 받쳐주는 연설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광 목사님이 했는데 하고 앉았고 이러면 전광 목사님이 간첩이라고 하는데 간첩까지는 아니죠. 이 짓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뭘 간첩까지는 아니요.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에요. 오늘 막 김학성 장로님하고 황중선 장로님도 이제 입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 말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 간첩이지 이제 간첩이야 그 새끼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새끼는 아주 그냥 미치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오늘 세게 그냥 이제 간첩이라고 그래. 거기다 여러분도 써 빨리. 문재인은 간첩이다. 봐요. 박인환 위원장님도 간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저것들이 뭐 고소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거기다 써요 얼른. 여러분들 또 어디 깜빵 안 들어가려고 그러나요? 이제는 간첩이라고 하는 분들이 깜빵 안 들어가고 간첩이라고 않는 것들이 깜빵 들어가 이제. 알았습니까? 문제는 간첩이다. 확실한 간첩이다. 간첩은 빨리 신고해야 될 것 아니요. 간첩 신고하면은 상금 타잖아요. 근데 간첩이라고 하면서도 왜 간첩 잡으러 안 가냐고? 자, 오늘 첫 번째부터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라는 걸 경고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금방 5,200명을 올라갔네. 막 올라가네. 막 올라가. 그렇지. 이렇게 막 간첩이다. 세게 해야 뭐 여기도 뭐 두루지 뭐 엉뚱한 얘기해봐야 안 돼. 여기서 전라북도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소멸 위험 이것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11개 시군 소멸 위험이 있다. 인구가 줄는다는 얘기죠. 어제도 진짜 어제도 심각했었거든요. 어제도 인구 아주 나라가 없어지고 있어 계속. 이제는 그 밑에까지는 가면 더 끝나는데도 이제 도가 넘을 정도로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이제 전라북도 뭐 2000 몇 년도는 뭐 못다도 7개나 더 이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이제 갔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소멸한다는 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개 시군이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자, 그다음 미혼 남녀 60%에게 물어보니 예, 빚 숨기고 결혼했다면 예. 이혼 고려하겠다. 60%가 그렇다는 거예요. 2천만 원까지는 봐준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액수가 있습니까? 그 밑에 다 있는데. 정직해야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면은 좀 뭐 그 정도까지는 갚을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60%가 관둬야 된다. 이 새끼 말이야. 또 여자한테는 또 욕을 아니 또 뭐 하면서. 남자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여자도 뭐 빚 있는데 숨기면 안 돼요. 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봐.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면 뭐 하냐고. 이혼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분 빚을 숨기고 결혼한다면은 이거는 이혼을 60%를 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숨긴다는 자체는 이용한 거예요. 이용 당하는 거고 이용 당하는 사람도 문제고 이용하는 것도 문제고 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낫긴다. 그거는 짝이 아니야. 자, 짝이 되려면 비밀이 없어야죠. 자, 그 다음에 총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미국에서 볼링장, 식당, 무차별 총격, 최소 22명 사망. 올해 미국 최악의 총기 범죄. 한 사람이 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총질을 했어요. 거기도 막 그 볼링장에서는 그때 볼링 대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최악의 총기 범죄라는 거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딸들이 말이야 총만 있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재명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욕하는 것들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 저게. 그러니 나도 얼마나 겁나겠어 우리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몇 명이나 죽고 몇 명이나 됐는지 보세요. 부상도. 미국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망이 22명인데 부상이 50명에서 60명. 그러면 더 죽을 수도 있겠네. 이거 총을 맞았으니까 치명적이죠. 이게 뭐 사망도 당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평생 또 불구자로 살 수도 있고. 손이나 발을 잘라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저 사람이 정신 이상인지 뭔지 뭐 하여튼 뭐가 있겠지 막 우라통이 터지든지 뭐 분노가 뭐 오든지 우리나라는 보니까 더 하더라고. 사람들의 보니까 뭐 살인하고 뭐 쏘기고 사기치고 죽이고 뭐 진짜 우리나라는 총을 소지하지 않는 게 이게 정말 다행인 줄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총을 소지했다면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가 더 날 것 같다니까. 밤에 못 들어다니 낮에고 뭐고. 자, 그다음 군 동성 성행위 처벌은 합헌 결정. 그렇지. 처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전투력에 심각한 위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성애 자체도 문제고 동성 성행위를 했다는 이 자체는 이게 군대에서 더군다나 이거는 처벌을 했다 이거야. 처벌을 했는데 잘했다 이거야. 그 법이라 이거 법대로 잘했다. 합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거 대법관이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5대 4가 뭡니까? 그러면 5대 4가 뭐? 4는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대법관들이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이상민 다 썩었어. 아 정말 진짜. 위험합니다. 참 저거. 자, 야, 이것도 사기꾼 또 나왔어요. 첫 만남에 경호원을 대동했다. 남현이 펜싱 선수죠. 15살 연하 재벌 3세와 재혼한다. 저는요 이 기사를 계속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국가대표고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게 지금 어쨌든 야 정말 난 아주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럴까 난 막 머리가 그것도 27살밖에 안 된 여성인데 남자로 성추행을 한 거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27살 머리에서 이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머리가 나왔다는 게 나는 이게 난 또 이해 그것도 여자애잖아. 여자애가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쓸 수 있을까? 야 정말 이게 사탄 귀신 마귀가 들어가면 진짜 이재명이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머리 쓰는 게 아니야. 야, 어떻게 나는 첫 만남에 딱 경호원 데리고 경호원 알바 쓴 거, 이것도 알바 쓴 거죠. 거야. 그게 또 알바에 또 쓰임 받는 애들 또 보면 연기자, 수업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연기, 이것도 참 문제가 심각한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기를 너무 하잖아. 폼을 잡고 딱 나오는데 남현이가 뿅 갔나 봐, 그때부터. 예, 거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남현이의 약점을 파고 들어간 거죠. 제가 사이클 국가대표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가 지금 이혼을 가정 불화가 있고 가정 불화가 있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혼하고 2달 만에 또 결혼한다. 지금 얼마 안 된 거 이혼도 지금 헌지도 얼마 안 된 거야. 지금 2달 만에 그랬다니까. 야, 그러고 나이 차가 42살에다가 27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게 이제 처음에 포문을 여는 게 이거더라니까. 그 첫 만남 경호원을 딱 대동하고 운전기사 딱 하고 차를 그냥 승용차를 최고의 수억짜리 차를 딱 타고 대동했으니 어떤 여자가 뿅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허풍 떨고 폼 잡고 이런 것들 절대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래. 눈요기에 넘어가지 말자 이거야.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돈 같은 거 우리는 거기 필요 없다. 이렇게 딱 해야지. 27살짜리가 경호원. 그러니까 재벌 3세라는 말도 믿어지게 만드는 어떻게 저렇게 홀렸을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재벌 3세와 재혼. 도에 지나치는 허세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저런 머리가 돌아갈까? 기자들도 또 연출했잖아요. 기자. 그리고 또 대본까지 다 써줬어. 대본까지. 그게 넘어갔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거거든. 이거 봐. 남현이 전 총조 네. 연기 어색한데도 믿더라. 기자 대행 알바생의 증언. 이제 알바생이 또 증언을 오늘 기자 역할한 알바생. 그러니까 어색하게 했는데도 믿더라 이거야. 나 참. 근데 저거 사기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 기자 알바한 것도 다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거 걸어갔지.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6천. 남현이 예. 전 총조 강남 펜싱 학원 예. 성폭력 묵인 의혹 나왔다. 야, 이것도 성폭력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게 운동선수들 또 이게 보면은 이게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스포츠 모든 이게 여성 운동선수들 감독 이게 선수 그리고 운동 선수들 보면은 수영 선수든 배구 선수든 육상 선수들 보면 다 거의 벗었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1인이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감독하고 이렇게 해봐. 이게 여러분들 이게 펜싱도 마찬가지야. 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참 이거 참 이런 문화가
아니, 이런 뭐 우리가 이런 표현 저런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이것도 끼리끼리라고 벌써 지들도 그런 저기가 되니까 이거 성폭력을 펜싱 학원에서 이게 남현이 하고 이제 공동으로 뭐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성폭력이 또 일어난 거야. 그게 여러분들 부모들 손자 손녀들 이게 체육관 보내고 이제 운동선수 시키고 이런 것도 잘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조심조심 해야지. 정말 진짜 이게 정말 힘든 거요. 그러니 뭐 연기인들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길이 다 문이 확 열렸거든요. 열렸으니까 뭐 교사들이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뭐 여학생들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만 돼도 이게 성숙하니까 남자 교사들이 뭐 20살 30살 또 총각이고 총각 아니래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뭐 자꾸 스킨십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제자가 먼저 이게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또 스승이 반응을 먼저 보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상하관계고 또 이제 회사 비서라든지 뭐 여직원 아이고 이것도 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는 더 가면 갈수록 다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 아니고서는 아무도 여기서 이길 자가 없다. 여기서 큰 소리 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거기다 써요. 빨리빨리. 성령 세례를 받자. 이거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 성령만이 귀신을 이기지 귀신은 인간의 힘을 능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길밖에 없으니까 여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엉뚱하게 여기다가 댓글 달지 말고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인상에서 승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국 안 돼. 성령 세례 오늘 성령 받으라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참말로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남현이가 계속 남현이 전 청조 지금은 남자다. 왜 성전환 수술한 것 알았다. 알았어. 여자였는데 남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니까. 완전 여자고 성전한 거를 남현이가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남현이도 심각한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거야. 나는 내가 처음에 그 기사 보고서 우리가 방송을 해서 이게 다 또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나오자마자 벌써 싹 다 퍼지니까 이게 국가대표는 공인 아닙니까? 야, 나 진짜 청조 이름도 참. 자, 그 다음에 남현이 전 청조 성전환 수술 알고도 결혼 결혼을 결심했다. 했어요. 이제 결혼까지. 남현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저게 뭐냐 할 것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방송하는 저 자신부터도 아주 저보다 10배 20배 능력 있고 멋진 김병호 목사님도 여기서는 다 피해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목사들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런 것에 꼭 이 내용은 아니더라 이 사건 아니더라 다 넘어갈 수가 있다. 근데 뭐 전청조를 욕할 거 남현이를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우리가 여기서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봄으로써 전광훈 목사님이 성령 집회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찬양하고 저 말이잖아 방송만 하면 나는 넘어진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 중에 하나가 받으려면 찬송을
아주 강력하게 불러야 된다. 이게 찬송을. 찬송 속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뭐 예수 피가 있고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왜 방송을 해 찬송하냐 그러지 말으라니까. 찬송 안 하면 난 벌써 쓰러져 죽었어.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남현이 전 총적에 완전히 속았다. 이제 결론이 네. 속았다 합니다. 속았다고. 내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더라. 그것 정도 쏘은 게 아니지. 이제 벌써 성 전환한 거 이제 그것도 쏘갔는데 어쩔 수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가는. 그게 뭡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지 여자끼리 했으니까 그건 동성애나 똑같은 거지 뭐. 여자지. 어떻게 남자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여자가 성전했다고 남자가 됩니까? 그거는 일단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거기 앞에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남자는 무조건 남자, 여자는 그냥 여자로 가야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인간들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심판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환자잖아요. 환자. 또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성애법 아이고 이게 법이요 법?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자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그 법을 통과시킨 놈들도 자기 딸이 그러면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여자가 그러면 사위 되면 되겠어? 자기 아들이 남자 데리고 가서 며느리라고 하면 되겠냐고. 법을 통과시키는 놈들도 안 오면서 너부터 하라 이거 자식들아. 더불어민주당 동성애법 뭐 통과시킨다 뭐 발의한다 발광을 떨지 말라 이거. 인간들아 니들부터가 니 자식들부터 해봐.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줄여 해줘. 정말로 진짜 정말 또 열받기 시작하네. 난 할 말 하겠다 이거야. 거기다 써요. 여러분들도 할 말 하고 삽시다. 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바른 말, 욕을 먹더라도 바른 말을 하자 이거지. 아니와 들었냐?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 줄 알아? 이동욱이 너희들 이런 방송 해봤냐고. 왜 여기를 반사회 국가라고 그래 이 새끼들아. 여기가 반사회 집단이냐? 이동욱이도 판사한테 엊그제 그랬지. 판사회 집단이래 우리 보고. 나 진짜 아니 사회를 바르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보고 반사회 집단이라. 야 얘네들 보고 좀 반사회 집단이라고 해라. 아니와 너 12월 말 너 날짜를 정했어. 너 날짜까지 정해놓고 너 이거는 사이비 중에 너 사이비야. 그때 가서 난 뭐라고 할지 난 제일 궁금하게는 안희환이야 지금까지. 안희환 12월 말에 가서 너 뭐라고 할 거냐. 네가 죽을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설교할 거냐.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기쳤네. 너야말로 하나님을 사기꾼 만든 거요. 너 전광호 목사님 안 데려가면은 병으로 안 누워버리면은 네가 하나님을 사기꾼 만든 거요. 그러면 넌 막 이단 아니야? 너 신성모독한 거 아니야?